안녕하세요. GPTI 30주년 기념 전문인 선교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전 GPTI 전문인 선교 연구소의 김용수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0년 전 이 땅에 당신께서 손수 GPTI 사역을 일으키시고 지난 30년을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있기까지 축복 속에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30년을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당신께서 저희에게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 사역을 조망해 보라고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전문인 선교의 틀을 다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포럼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발표해 주시는 6분과 함께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특히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사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선교사에게 현장에서 애쓰고 노력해 왔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수고와 그 애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포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로지 당신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포럼을 위해 준비한 여러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같은 뜻으로 지난 30년을 동력해온 GPTI의 여러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진행될 30년의 사역에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행을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끝나는 순간 정말 아름다운 그 사역의 말씀을 듣고 축복과 은혜 속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으셔서. 네, 다음에는 GPTI 박민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PTI 원장 박민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현장으로 또는 줌으로 혹은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GPTI가 창립된 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10월 23일 GPTI 창립 30주년 감사 축제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짧잖은 시간이 지났고 또 그동안 GPTI는 전문인 선교라는 영역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인 선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뜻깊은 GPTI 창립 30주년을 기해 전문의 선교 포럼을 이와 같이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문의 선교 포럼이 거의 진행된 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의 선교 포럼이 진행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포럼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또 전문의 선교 연구소 설립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앞으로 귀한 일을 잘 이루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문의 선교 연구소는 전문의 선교 연구가 거의 없는 한국 선교 상황에서 조금씩 그 연구를 시작해 갈 예정입니다. 전문의 선교사님들의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는 일과 지속적인 전문의 선교 포럼을 개최하는 것, 그리고 전문의 선교 관련된 연구 책자를 발간하는 것 등을 기대합니다. 전문의 선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 그저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좀 더 축적되면 전문의 선교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쌓여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한국 선교계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이번 GPTI 창립 3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제1회 전문의 선교 포럼은 전문의 선교의 새 장을 여는 거룩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교 포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용수 연구소장님, 또 소개해 주신 포럼 팀장 우리 방선호 교수님, 또 좌장으로 섬기시는 이덕영 원장님과 6분의 발제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미 있는 포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오늘 포럼의 준비팀장을 맡으셨던 우리 방선호 장로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문인 선교 포럼을 준비한 GPTI 5기 방선호 장로입니다. 이번 포럼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전문인 선교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선교 영역을 다각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전문인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 영역을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기획했는데 하나님께서 각 영역에 맞는 꼭 필요한 6분의 발표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포럼을 인도해 주실 좌장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장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개 분야 중에 첫 번째 의료과학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사역을 평가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영역인 교육 분야에서도 해외와 국내의 교육 선교 사역을 어떻게 지혜롭게 결합하고 또 이를 위해서 GPT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발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도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생생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주어진 시간의 한계로 심층적인 토의나 다학적인 협의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발표자님들의 발표와 토의를 통해서 전문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포럼의 좌장 및 사회를 맡은 GPTI 1기 이대경입니다. 네, 좌장석으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분의 발제자분이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누가회 그 선교부 대표이신 백인기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국누가회 사역과 그다음에 적정의료 사역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복원을 통한 적정의료 선교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GPTI가 30년 전 겨자씨와 같이 출발했다면 이제는 새가 깃들 만한 겨자나무로 자라났는데요. 저희 그 한국누가의 선교부도 실은 1990년에 이제 31년, 32년이 돼가는데요. 이렇게 작은 씨앗처럼 시작했지만 제가 방문했던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 시다트리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간단히 소개하면 저의 그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또 일남이녀입니다. 천안 구성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누가의 대표로 섬기고 있고 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예, 저희 그 48기 러브 피스트 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예, 이렇게 MT도 제가 했었고요. 이제 평생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누가회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1980년도에 그 학생들이 의찬이 대생들이 69명이 8개 캠퍼스에서 모여가지고요. 그 닥터 피터 패티슨이라고 OMF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서 25년 동안 결핵퇴치 사업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강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그 수련회를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50여 개 캠퍼스, 80여 개 의찬 간 단과대 1만 명 내외의 졸업생 및 재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는 1990년도에 출범을 했고요. 현재 80유닛에 가까운 의료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대부분은 공동 파송인데 현재 45-56 유니트 정도가 해외 사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복귀하거나 국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 선교 역사, 우리 CMF 역사에서 중요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닥터 그 피터 패티슨 배도선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믿음의 선배들 영향을 주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 그리고 일제시대 때 초기와 중기 때까지 그 들어오셨던 의료 선교사만 해도 200여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CMF 그 의료 선교사 파송 목표가 2030년까지 200여 가정이 되겠습니다. 흰머리로 보이시는 분이 우리 심재두 그 선교사님이시죠. 저희 선교부 이사장님이시고요. 그 옆에 총무, 또 여러 우리 누가들, 그리고 간사님들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요즘은 줌으로 정기 예배도 드리고 또 중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맨 중앙에 계신 분이 한국누가회 회장님이신데요. 황태선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간사님들 왼쪽 여자분이 재정간사님,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사무국장님, 예, 그러니까 최호경 간사님, 조기영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제 유효진 행정간사님과 그 남편 목사님, 예, 이렇게 원래 세 분입니다. 근데 남편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 한국누가의 선교의 특징은 첫 번째 캠퍼스를 통한 선교 자원을 양육하고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50여 개 캠퍼스, 80여 개 단대에 흩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선교사 인적 자원을 못한 것 같고요. 모종과 묘목을 길러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 선교를 해서 웨기나 인터서브 등 주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공동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램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에서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의 그 핵심 가치인데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기예배 중보기도 후원 등을 통해서 또 단기팀 파송
교육 훈련을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의료 전문 선교를 통해서 저희는 선교 병원이랄지 현지 병원이랄지 또 뱀을 통해서 클리닉을 여신 분도 있고, 이동진료 하시는 분, 의료진을 양성하시는 분, 교회 개척을 하시는 분, 복원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누가의 선교부 비전은 2030년 2030 비전이 있는데 미셔널 CMF, 선교한 누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부가 일부 한 전문 부서로 돼 있어서 구획화 한정화되지 않도록 전 회원에게 그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는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저희가 200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목표고, 마치 모라비안 교도들이 10명이 1명을 파송했듯이 2,000명 아니면 1,000명이라도 저희가 그 후원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또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2의 학생운동 CMF 볼런티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것이 저희의 또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선교 전략과 또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GBTI의 모델을 본받아서 저희 그 선교부도 힐링 캠프를 선교사님 8가정을 모시고 이렇게 영흥도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복원을 통한 적정 의료 선교의 그 성공 모델인데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의료 선교와 선교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는 어떤 개념이냐면, 의료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위한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보는 그러한 입장이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선교 의료는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동기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안위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 형상과 피조물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와 도시와 국가 간의 갈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선교 의료를 통해서 성육신 월요를 통해서 적정 의료를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월요를 따라서 겸손하게 그 나라의 현지의 의료를 배우고, 오히려 그다음에 질병을 공부하고 또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도록 그러한 통전적인 선교를 통해서 그 의료가 그 토착화되도록, 현지인을 중심으로 토착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치료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와 예방건강 중심의 그 통전적 의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했듯이 진실한 태도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업적주의에 빠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윤리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료 선교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전통적 의료 선교에서 전문 의료 선교로, 또 뱀 등으로. 그래서 허버트 게인이 그 의료 선교에 대한 장애물과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대도시 집중, 중상류층 중심, 또 의료인 양성을 실패하고 있고, 의료 선교를 통한 회신 양성 환자에 대한 지속적 사역이 실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의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의료 선교가 필요하고요. 빈민 의료 선교, 보건 의료 선교, 난민 의료 선교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 의료 선교에 대해서 다뤄보고 다음에는 난민과 빈민 의료 선교도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의료 선교를 하면 시혜적 선진 의료를 내려놓고 현지인들의 상황과 그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베이빌리티, 가용성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최상의 것이 아니어도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 스스로 참여하고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율성, 또 선교사가 떠나도 유지되는 영속성,
그걸 통해서 토착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적 선교, 윤리적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 사례를 들어보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었는데, 성공 사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 그 다음에 생명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한 목적과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사회의 정책, 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현지인과 선교사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공적인 의료 선교, 선교 의료를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그 박예빈 선교사님을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5년 정도 사역하시고 현재는 2012년부터 한 10년간 사역하고 계십니다. 왜 복원을 통해서 그분이 총체적 선교에 접근했냐 하면 이 도시화라는 상황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현대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 필요가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 자원공유의 문제, 정부의 지원 문제가 대두되었고요. 특히 도시 내에서 우선순위를 살펴보자면 보건, 의료, 교육 등 이러한 순서대로 나열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 문제가 도시 내 필요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보건의 영역을 선교를 위한, 총체적 선교를 위한 진입점,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했냐면 먼저 그 도시화 속에는 이 빈민들이 많아가지고 그 결핵 유병률이 높거든요. 오성 그 질환도 많고요. 그다음에 식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사업을 통해서 그 도시 지역 사회로 진입을 했고, 보건 사역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모성 보건, 학교 보건 등요. 그래서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NGO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도 접근을 했고요. 긍휼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면적 접근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지하교회가 개척됐고요. 비록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다음에 교육기관 센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마루센터라는 것은 이제 문화교육센터고요. 또 최근에는 어학당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약상자를 통해서 결핵약을 보급했고, 이게 가운데 친구는 이렇게 그 결핵 환자였는데 나중에 회복을 해서 그 이발사도 하게 돼서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선교사님은 리더십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초음파를 지금 기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단기팀이 가서 의사, 간호사를 상대로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가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함께 초음파 교육을 했습니다. 그 도시의 보건국장이 저희를 초청해서 선물도 주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받았고요. 이렇게 초음파 교육을 그 산모들 초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한의사도 함께 가서 한방 치료를 했고요. 이렇게 그 보건의 영향력은 지역사회 보건 향상, 교육 개척, 일자리, 문화, 언어적 면에서 문이 열리도록. 제가 보니까 의료 선교하면은 그들이 찾아오는 거였는데 보건은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여는 그런 선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정책이 변화되고 오히려 다른 도시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카사블랑카 하사니시 모스크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알제리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이슬람의 문을 열고 싶어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같이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문화센터를 통해서 마스크도 만들고 또 한글날 또 설날 이렇게 행사도 갖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로코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옆 나라 모리타니아까지 송이사님이 또 같은 모델을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행하고 있으셨고요. 이 사진은 피부병으로 앓고 거동을 못하던 환자가
피부약 연고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몇 개월 후에 이렇게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식도를 보면은 사역 공동체를 통해서 그 팀으로 지역사회에 진입하고, 그래서 교회 개척을 비전을 가지고 진입했는데 그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니까 그 현지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선교적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 공동체, 그다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그들 스스로 또는 더불어서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델이고요. 맨 아래는 그러다 보니까 옆나라 모리타니아까지, 거기서 한 형제를 모로코로 초청해서 훈련을 시켜서 재장육해서 보내고 또 방문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한 총체적 선교가 확장되는, 파급되는 그러한 모델들입니다. 복음을 시작점으로 도시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또 도시 내에서 변화를 이루고 또 그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이게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그런 도전적인 상황, 에서 또 도시화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의료 선교가 총체적 선교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복원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또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 복원을 통해서 그럼 적정 의료 선교만 이룰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전문인 선교에 적용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공통점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그 현지의 특성과 도전과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먼저 그 현지 사회에서 뭘 최우선적으로 필요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필요를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창조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팀이 돼가지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일하며 섬기고 그 현지인과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과 문화와 언어와 삶 속에서 친구가 되고 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지하고 응원을 한다면 어느 그 형태의 전문인 선교든 적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선교사님이 직접 찍으신 야생화가 피어있는 그런 들판인데요. 저는 이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떠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다음 발제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나눔과 기술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오용준 교수님께서 적정 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크리스천 과학기술 포럼 사단법인 나눔과 기술의 오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기술 선교 선교에서 적정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로는 빈곤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GPTI 벌써 30주년이 다 된 30주년을 맞이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데 그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는지 정말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좀 짐작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용수 연구소장님, 그리고 우리 박민부 목사님, 방선호 장로님, 준비팀장 맡으신 장로님까지 모두 다 애쓰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리스천 과학기술 포럼이라는 단체를 사실 2005년에 처음 창립을 하는데 좀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 과학기술 포럼은
그 과학기술자들의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선교 측면도 있었지만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과학기술 활동, 뭐 약간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직장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 과학기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사단법인 나눔과 기술이라는 적정기술 전문 단체, NGO 단체를 설립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적정기술에 대한 본론 내용만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지로 떠나신 분들이 있고 또 마음은 원이로되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일터에 남은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모임은 일터에 남은 자의 몫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주제들이 저희에게 던져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선교의 태동은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백인기 선교사님, 백인기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결정적인 영향이 의료 선교로부터 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과학기술로 전 세계에 알려진 나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과학기술 선교라는 얘기가 많이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과학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이런 뭐 기술 인프라 구축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교 대상 지역들은 되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게 사실상 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적정 기술이 그 갭을 메꿔주는 좋은 수단으로 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과학기술로부터의 소외의 문제, 전 세계 인구의 약 6분의 1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식수 영양 공급 그리고 위생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이런 주거지 문제 해결까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제3세계 선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잠시만 네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지금 넘기시고 계신가요? 아이고, 네, 넘기고 있었는데요.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바로 다시 잡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넘어가고 있는지요?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제3세계들은 대개 다 뭐 이 생활의 문제, 식수의 문제, 영양 공급 문제, 위생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동시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한 또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에 미국의 좀 과학기술로 유명한 어느 대학에 1년 동안 연구년을 갔다가 거기서 이 적정기술을 하는 교수를 만나서 적정기술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 2008년에 제가 한국 돌아와서 이제 적정기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벌써 한 15년 정도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적정기술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가 소외된 90%를 위한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만큼 전 세계 많은 실제 개도국의 현지 상황들이 이 적정기술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적정기술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이 이거 안 넘어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이 적정기술에 뭐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개도국의 물 문제,
위생 문제, 또 경제적인 상황 개선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 천막 같은 몽골 천막에 이렇게 몽골에 가면 뭐 그 심심찮게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게르의 지붕 위에 이렇게 태양 전지판이 올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태양 전지를 개발하는 일을 조금 관여돼서 하긴 했지만은 정말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유용하게 절실하게 잘 사용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몽골에 가서 처음으로 사실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사단법인 나눔과 기술이라는 단체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과학기술 NGO 단체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을 앞에 내거는 순간에 뭐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그리고 정부 사업, ODA 사업이라는 이런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데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술이라고 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까 소개할 때 저는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와는 뭐 친분은 많지만은 거기 활동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같이 저희가 많이 자료들을 공유하고 같이 협력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나 한동대학교의 또 적정기술 팀들 많은 같이 협력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선교 기관의 모양을 드러낼 수는 없고요. 그냥 NGO 단체로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배후에 저희가 크리스천 과학기술 포럼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 모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 배후에 크리스천 단체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쓰임받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눔과 기술은 적정기술 학술사업, 여기 있는 것처럼요, 적정기술 학술사업과 적정기술 개발 보급사업, 그리고 나눔의 기술 정보지원 및 네트워킹 사업,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에서는 이걸 선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과학기술 포럼에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2009년에 2008년이군요. 2008년에 카이스트에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나눔의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처음에 적정기술에 대한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저희가 이 포럼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크리스천 과학기술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했고, 바로 이듬해인 2009년에 저희가 사단법인 나눔과 기술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캠퍼스에 나가서 적정기술 아카데미라든지 적정기술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요. 캄보디아나 그리고 몽골 그리고 연변 등에서 저희가 적정기술 그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면서 저희에게 있는 역할들을 조금씩 감당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책도 관련된 책도 좀 출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눔과 기술을 통해서는 전국적인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2014년에 기계연구원에서 있던 이런 사진들인데요. 이런 모임들을 계속 개최하면서 이게 나눔의 정신들을 사회 속에 확산하는 데 또 역할을 하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 거고,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도 뭐 대부분 알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건 이제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요. 이건 14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나눔과 기술,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과 기술에서는 해외 사업 부분에서는 2010년에 캄보디아의 태양광 사업 등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프리카 차드의 사업들을 진행했고, 또 UNDP 사업으로 캄보디아의 사업, 그다음에 지금은 과기부죠. 개도국 과학기술 거점센터 사업, 라오스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해외 교류 이런 컨퍼런스들을 같이 개최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적정기술 제품들도 보급하고 이런 활동들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사업단장으로 2014년부터 4년 동안 라오스에서 지속 가능 에너지 및 바이오 농식품 적정기술 거점센터를 과기부 사업으로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적정기술 해외 사업들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건 저희가 그 라오스 현지에 설립했던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저 라오스 현지의 주민들입니다. 우리 아주머니들인데요. 이 여성분들이 민물기임을 만드는 공장을 설립을 해서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죄송합니다. 네. 그 라오스의 적정기술 거점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런 이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많은 협력 사업들을 같이 펼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지자체장들과도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화전민들입니다. 라오스의 북부 지역에 아주 깊은 산골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라오스 오지 마을에 태양광과 수력 발전 시스템을 공급을 하면서 첫 저희가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영화 상영하던 장면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라오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일반인들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거의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허가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다니는 모든 걸 다 감시를 하는데 이렇게 정부 사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프리패스로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선교와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뒤에 저 후원부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직 그 의료 선교에 대비해서 적정 기술을 선교에 접목하는 것은 아직은 역사가 상당히 미천합니다. 불과 뭐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은 뭐 역할들도 하고 뭐 정부 사업에도 참여하지만 이것을 선교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특히 그 선교 제한 지역 국가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는 아직도 저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라오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고아학교를 또 별도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현지의 NGO 회사가 아니고 현지의 영리 회사를 설립을 해서 특히 라오스 북부의 몽족 선교 활동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면적으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훈련들이 좀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좀 해 나가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뭐 대개 다 이제 직장에 있는 직장인 우리 멤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지 선교사님과 연계해서 그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적정기술 활동을 전개를 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몽골의 그 채소 재배기, 스마트 채소 재배기, 실내 채소 재배기를 개발을 현재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되면 또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려서 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계획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에서는 저희가 다 건너뛰고요. 적정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저희 우리 기독교 단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업들도 이미지 개선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교육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코이카라든지 이런 제3세계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데서도 많이 참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파워와 또 연계를 해가지고 전에 활동들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저희가 또 활동이 조금 뜸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과학기술 전문성을 선교에 활용을 해서 기존의 또 교육활동, 교육 선교 접목 그리고 의료 선교 접목과 같이 연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료 분야에서 성공 사례도 소개해 주셨고 또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기술 분야에서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 사례도 오늘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료 적정 기술이 정말 현지에서 필요해 때문에 이렇게 이 방향을 가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까지 이 접근 제한 지역,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게 된 건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거를 서포트하는 성경 말씀들은 좀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좀 먼저 말씀을. 네, 백인기 선교사님, 네네, 이 앞에 나오셔서 이 말씀 마이크로. 네. 이 적정 의료를 생각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 가서 의료 선교사가 그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또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찾게 된 데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화의 상황 속에서 보건이랄지 또 모성의 그 보건 상태의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긍휼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러한 팀 사역의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이제 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의료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 긍휼 사역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가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점차 선교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통해서 접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떠오르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으로 의역을 하자면 너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네가 먼저 해주어라 이런 뜻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역 동사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의 그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 황금 열쇠와 같은 가장 중요한 키와 같은 말씀으로 제시한 게 바로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네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먼저 해주어라. 이러한 그런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영준 교수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땅끝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곳에 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가장 힘든 곳, 그곳에는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곳,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지만은 그 전 단계로서 우리가 이런 측정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선교에 저희가 좋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사도행전적인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교의 부분에서는 아직은 많이 미숙하고 좀 일천합니다. 그래서 GPTI와 같이 사실 이런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GPTI와 같이 협력하고 또 많은 도움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말씀을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